2016년 새로운 달입니다. 7월 첫째 주 7월 1일 금요일 갈매기와 조찬훈의 부산 이야기 경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야간 경마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하죠? 야간 경마가. 야간 경마 이상한 것보다는 이제 예년과 달리 일요일에는 이제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야간 경마, 서울에서도 야간 경마가 되고 제주도만 이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달간의 여정, 그리고 7월이 5주입니다만은 7월 마지막 주 5주차는 부산 경마가 혹석이 휴장으로 한 주 쉬게 됩니다. 야간 경마 첫 번째 그 경주 발주 시각이 2시 반, 입장 시각이 12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가 9시에 발주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주간 경마로 바뀐다는 거 예년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 달에는 이곳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또 굵직한 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이번 주죠? 네. 일요일 오경주. 그 6월 마지막 끝이 나고 7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접어드는 시점인데 그야말로 2016년 최고의 말을 가리는 그랑프리 못지않은 그랑프리보다 더 세게 편성이 막강한 전력들입니다. 서울 마필 7두와 부산의 마필 9두가 최고의 상반기 우수말을 가리는 경주. 2005년 오픈 개장 때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12회째를 맞이합니다.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데 뭐 서울의 클럽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천하와 조이, 우리 오늘 반가운 또 기수도 오늘 훈련 때 모습을 보였는데 조성훈 기수, 네, 조성훈 기수가 이제 와서 봤는데 미소를 좀 잃었어요. 악수를 했는데 손도 많이 좀 거칠어졌고 2016년부터는 새로운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조성훈 기수도 내려와서 이제 오늘 경주로 해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울줄리 조교사와 만나면서 그 집에 마필도 훈련을 했어요. 볼킹주도 마천볼트도 오늘 좀 해주는 훈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일요일에는 큰 대회 오픈 경주가 열리는 만큼 좋은 경주 관람을 또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넷째 주죠. 넷째 주에는 KNM배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죠. 그때도 이제 조성훈 기수가 첫 번째 관문에 우승을 했던 마필을 또 가지고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훈 기수는 이번 달에 부산만 또 2번 왔다 갔다 좀 왕래를 좀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2마리 그리고 부산에 2마리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 국제 친선 경주인데 24일이니까 그것도 역시 마지막 주죠. 서울 마필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이제 부산에는 이번에는 외국인 조교사 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울줄리 조교사가 지금 예비 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만은 박수처, 그리고 확정적인 마필은 하나 지금 라이스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트리플 파이브가 대한민국 대표로 싱가포르 출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대회에 임박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말이 요즘 너무 많이 길다고 해서 제 옆에 있는 우리 조천 위원도 준비하는 거 다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 인사할 때 조금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경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기수 동향만 잠깐 이제 부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인 기수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교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기수 중에서 지난주에 그 최은경 기수라고 여성 기수가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좀 뒤바뀌었습니다. 15조에 정도윤 기수가 부산 출신이고 최은경 기수는 서울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신인 기수들이 다음 주면 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신인 기수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뭐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보도나 일면상에서도 뭐 마사회에서도 일단 인사말을 한 부분입니다만은 부산 기수들 동향 중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또 다른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적하는 조희연 기수, 박성환 기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박성환 기수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성환 기수는 조희연 기수는 이제 바로 7월부터
그쪽에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박성광 기수는 10월 기승 면허 정지가 풀리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인석 기수죠. 서인석 기수가 안타깝게도 면허 갱신 불허 판정을 받고 기수 면허를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기수 동향 살펴보시고, 자, 이번 주 서성인 기수가 기승 정지인데 이번 주 그 기수들 눈여겨볼 기수 있어요? 저요? 네. 이번 주는 뭐 크게 항상 매 주마다 이렇게 기수에 꽂히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용병 기수들 제외하고는 뭐 김동용 그리고 김용근 그리고 신인 기수에는 진겸 기수가 10마리 이상 기승을 하고 있는데 토종 기수와 용병 기수들 간의 접전,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운 거는 얼마 전에 그 형제 기수죠, 이찬호 이용호 기수가 서울에서 큰 대회에서 함께 형제 간의 이제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번 주 이찬호 기수가 부산에 이제 내려와서 기승을 하는데, 안타깝지만은 이제 대상 경주에는 함께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금요일 2개 경주에서 형제 간의 또 맞대결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이찬호 기수와 이용호 기수를 함께 오늘 처음 봤는데, 예, 조교 때 훈련할 때 모습은 둘이가 비슷한 스타일인데 얼굴은 완전 틀리죠. 예, 좀 이제 그 이찬호 기수는 좀 남자답다 하면 이용호 기수는 좀 여성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 두 형제 그 잘생긴 두 형제 간의 맞대결도 이번 주 또 흥미거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틀리는데. 그래요, 아니요. 한쪽은 샤프하고 한쪽은 좀 둥글둥글하고. 아니요, 그 남자 같고 여자 같고 제일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남자 같고 여성스럽고 남성답고 한 그런 부분. 부산 기수 중에서는 예전에는 뭐 좀 제가 좀 잘생겼었는데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상범 기수가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래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남자 같으면 이번에 내려온 기수 중에 하만식 기수도 뭐 정말 뭐 짙은 눈썹에 올드하잖아요. 그건 뭐 그렇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인 기수들 중에서 이효식 기수와 이제 같은 이제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요새는 기수들 얼굴 보고 뽑아요? 잘생겼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효식 기수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기수들을 이제는 모두 이제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잘생기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키만 크면 다 좋은데 키가 그러게. 작아서 키가 크면 또 말을 또 타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게 참 결정적이죠. 그래요. 이거 좀 바로 서두가 시작하시죠.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들 이제 승부 공지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맞짱이 한 달 만에 적중이 됐나요? 그렇죠. 제대로. 네, 뭐 저희들도 그 항상 그 맞짱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가족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혈을 좀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에는 좀 배당이 그래도 좀 지난주보다 좀 더 나올 경주를 저희들이 좀 골라봤는데, 몇 경주죠? 4경주 맞짱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4경주 이제 맞짱 관심 가져주시고요. 금요일에 일단은 이 전반부와 중반부 쪽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찬은 위원이 3경주를 준메인으로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경주를 선택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제대로 나오는 적중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저는 5경주 중반부죠. 중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5경주를 준메인으로,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가는 시점 8경주를 메인 승부로 공지를 하고, 7월 1일 양학경마 금요일 갈매기와 조찬훈의 부산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공지라면은 이번 주 당초 경주 성립이 되지 않은 경주가 2개 있습니다. 금요일 10경주와 일요일 4경주가 경주 편성 두수 부적합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요일 1경주와 금요일 4경주가 분할이 돼서 당초 일요일에는 국산 육군 경주가 없습니다만은 일요일 2경주에 국산 육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뭐 시행체 그 사이트라고 하죠. 사이트에 직접 뭐 보시면은 분할 경주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해당 경주 바로 분할 경주 국산 육군 제1경주 1000m 단거리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데뷔전 때 준우승을 차지한 마천 7원 그리고 데뷔전 때 3위를 기록한 이제 블루 댄서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일단은 마천 시리즈 예전에 이제 박원선 조교사님이죠. 박원선 이제 마주님인데 마천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마천 볼트, 마천 7원. 마천 7원이 데뷔전 때 보여줬던 발걸음은 뭐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30조 마일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주행검사 때 작심을 하고 모래를 맞히지 않은 마필들은 30조 마필들 중에 안쪽에 갇혀서 모래를 맞아버리면 정말 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주력을 좀 보여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이번 마천 7원도 아직까지 모래에 좀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선행을 가지 못해서 안쪽에 갇힌다고 하면 저번 주하고 똑같은 단승식 1.2배짜리가 맥도 없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4번 바다불패를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지만 기승하고 있는 이희천 기수가 선행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초장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로 그냥 좀 냅다 가서 한 바퀴를 돌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에 대한 만큼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렇죠.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대들보다는 출발지 이점이 있고 지금 좀 장마 시즌이에요. 그래서 또 우연이 아닙니다만은 항상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부산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당일 금요일에 또 비가 온다면 이 30조 마필들이 모래 그리고 비에 좀 민감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조찬현 의원이 우리 관장님께 좀 찝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마천 7원이 아직까지 경험 부족이죠. 훈련 내용이라든지 그 마필의 성장세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인기권 마필인데 출발료가 좋은 만큼 기대치를 끌어내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인기권에 올라와 있는 4번 이제 바다불패라든지 7번 희망찬가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그 선두권, 세 마리까지 선두권 경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마천 7원이 몸싸움이라는 약한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걸 지목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능력은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발걸음은 여기서는 뭐 제대로 뛰면은 5마신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좀 데뷔전 3위를 차지한 블루 댄서. 블루 댄서가 이제 오늘 출발 연습 발주 끊어주는데 정말 잘 나가요. 그래서 뭐 블루 댄서는 데뷔전 때 이거는 뭐 구준비 다 맞아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이 깜짝 놀랐어요. 네, 데뷔전 때 라스트가 200m 13초나 플랫이에요. 그래서 마천 7원하고 오히려 라스트 보면은 걸음이 더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블루 댄서 같은 경우는 좀 싸워줘라 할 것 같아요. 발주도 워낙 잘 되는 마필입니다만은 굳이 블루 댄서가 2번, 4번, 7번 앞선에서 경쟁할 때 굳이 자기가 외곽으로 돌아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블루 댄서의 빠른 신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 일단은 뭐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경주 가겠습니다. 자, 2경주는 또 1경주와는 좀 양상이 조금 다른 좀 여기도 뭐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 있고 직전 이제 실전을 거듭하면서 입상을 한 마필. 뭐 1번만 마제스티 뷰티, 2번 부경돌풍이 그야말로 이제 실전을 거듭하면서 첫 입상을 했고 2번 출발지에 뭐 기록 자체도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부경돌풍은 1200은 못 믿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1200에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얘를 축으로 갖고 가지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00m의 안쪽 게이트 더군다나 선행 편성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담 중량이 좀 2kg 늘어나긴 했지만 뭐 극복 가능한 부담 중량이고 그 다음에 뭐 7번 남양타워라든지 10번 성공플랜이 앞선에서 조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미 마필들의 발걸음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번 부경돌풍 김호수 기수가 다시 한번 선행에만 성공해준다면 충분히 1000m를 잡아두는 데는 문제 없을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경주는 이제 신의 마필, 첫 도전하는 마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경돌풍이 안말 조건 또 제대로 좀 들어왔어요. 상금도 그렇죠. 2배, 7전
여기서 뛴 마필 중에서는 일단은 뭐 경험적인 측면이라든지 순발력 가장 좋죠. 다만 이제 안말 경주의 증량 부분, 뭐 신마 지금 3번마 스마트 레이디도 3세라서 지금 56의 부담 중량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 이제 별정 A 방식이다 보니까 마령 중량에서 안말들이 3세가 부담이 좀 되는 그러한 등짐이거든요. 그 부분을 얼마큼 이제 극복해 주느냐 관건인데 사실상 이 부경돌풍이 직전보다 더 좋아진 건 훈련 때 사실상 못 보겠어요. 없어요. 더 좋아진 건 없는데 편성이 일단은 경험을 해본 마필과 안 해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첫 입상한 마필이 또 있잖아요. 4번마 감성 폭발이 일단은 줄어든 거리가 이건 또 나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그 마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선행권 다투면 일단 이번만 부경돌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들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양타워가 현장에서 또 팔리면 뭐 이 깜빡이 팔릴 것 같아요. 직전에 너무 실망한 모습이라 뭐 소승원 기수가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뭐 쫓아도 네. 못 가는 저도 그때 정말 당시에 축으로 최적정에. 팔렸고 믿었던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경돌풍과 남양타워 여기에 지금 데뷔전 치렀던 머제스티 뷰티가 일본의 용군이기 때문에 많은 바람을 불고 오면서 이럴 때 그냥 이큐에서 곱게 따라오다가 바로 그냥 감속 폭발이 라스트에 이제 폭발적인 걸음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신마 중에서는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라고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는 기존 마필들보다는 아직까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실전 경험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찬훈 의원이 여느 때와 달리 전반부 좀 일찍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조찬훈 의원의 준메인 승부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12마리 접전이고 신마도 포함이 돼 있는 경주 속에서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이번 경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안겨줄 승부처인지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3경주긴 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좀 야간 경마라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늦게 경주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월 1일 금요일 편성이 이렇게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편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인기마들의 접전 경주가 많고 그 인기마들의 접전 가운데서도 혼전보다는 발걸음에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들이 좀 많아 보였기 때문에 승부를 잡는 데 있어 약간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7월 1일 금요일 경마였는데 일단 먼저 3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던 이유는 인기마 필들의 발걸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현장에서 당연히 인기마 두 번째, 세 번째, 1, 2, 3등으로 팔려줄 수 있는 인기마 세 마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마필은 조금만 옆에서 전개상에 실수를 보이거나 다른 마필들을 좀 살짝만 건드려주면 분명히 입상하지 못할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인기마들을 놓고 배팅을 하기에는 택없이 부족하다. 이번 경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믿고 있는 복병 마필.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꼭 들어올 수 있는 인기 마필 그 딱 두 마리의 조합으로 먼저 한 방을 좀 제대로 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3경주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일찍 준메인 승부처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마리 접전이고 누구 하나 사실상 믿을 놈이 없죠. 지금 인기권에 3번마 난다나라 아직까지 뭐 최근에 3위 한번 들어온 게 전부고 못 날아요. 그리고 휴양마필이죠. 6번은 이제 글로벌 최강이 엄청나게 지금 바람머리를 할 텐데 배경 이유가 그렇네요. 이번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이제 그만큼 이제 승부처가 된다는 이유인 배경 설명이었고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12마리 접전 구도 속에 축마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경주니까 이번 경주 우리 조찬훈 의원과 함께 하셔가지고 7월 첫 주 지난주에 뭐 우리 조찬훈 의원 펄펄 날랐죠. 그래요. 아니 뭐 이쪽 저쪽에서 뭐 승부 제대로 좀 적중 좀 나왔고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에 그 여세를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우리 저는 많이 응원하셔가지고요 함께 행운 안아 가시기 바랍니다. 4경주 가겠습니다.
자, 국산 하이군 이제 마지막 경주 다음에 이제 분할이 있어가지고 한 경주가 더 있죠. 이번 주에는 육군 6등급 4경주가 되겠습니다. 10마리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맞짱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부터 했던 거죠. 3월달부터 했던 이제 맞짱 코너. 지난주에 적중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또 좋은 적중이 나와줘서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을 남겨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천위원회 기프트 선물 먼저 한 마디 들어보시죠. 네, 일단 제가 이번 4경주에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한 5번 거위의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수는 저는 뭐 좀 별로예요. 기수는 별론데, 저 요즘에 직전 경주 이쿠야스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하면서 보여줬던 발걸음을 비유를 해봤을 때 이번 경주 편성이 5번 거위의 꿈이 뛰기에는 정말 딱 좋은 그러한 상대 마필, 포지션, 전개, 이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경주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자, 5번 거위의 꿈, 이쿠야스 기수가 직전에 타봤던 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수의 이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이번 경주 자기가 우승을 한번 꼭 해보리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이점이 가장 좋은 5번 거위의 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거위의 꿈. 이 거위의 꿈이 이제 듀얼러티 셔마인데, 이 부경의 듀얼러티 셔마, 서울에까지는 제가 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조천 위원도 현역 시절에 기승을 했던 개선장군. 개선장군 이후에는 이 듀얼러티 셔마들이 뚜렷하게 좀 좋은 활동, 좋은 활약을 해주는 마필이 없는데, 거위의 꿈이 주행학벽 데뷔전 때 훈련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뛰는 거, 실전에서도 약간 그 펜스 쪽에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주행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교정을 위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했고, 이번에 또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직전보다 좀 나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좀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악벽이 있죠. 예, 악벽이 좀 심한데, 얼마 전에 우리 조천 의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반지의 여전사입니다. 6번 반지의 여전사. 직전 경주 4월달입니다만은 왜 공백이 출전 정지가 있어가지고 2개월 상습적인 이제 주행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2개월 정지 이후에 재도전에 나섭니다. 이제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 훈련 때는 안 나와요. 지금 이 모습이. 주행검사 때도 보니까 선행 가면 괜찮아요. 글쎄 뭐 선행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300 직전에는 1300에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만 걸리지 마라. 그냥 스타트 눌러 나오더라도 안쪽에 자리 잡고 코너 돌 때까지만 잡고 있다가 뚫리면 그냥 그대로 로켓 발사처럼 뚫고 나올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편성 뭐 잘 만났고요. 반지의 전사가 여기서 있을 말이 아니에요. 이 정말 그렇죠. 크리켓의 자마들 꼴통들이 많은데 이 부분만 이 반지의 전사가 극복을 한다면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진짜 1, 2군까지도 랭크될 수 있는 그러한 앞말 근성이 좋은 놈인데, 좀 우리 말로는 싸가지가 좀 없어서 자꾸 물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똑바로만 뛰면 여기서 대차죠, 대차. 대차 날 것 같아요. 네, 대차. 그렇게 사행을 하면서까지도 라스트가 죽지 않는 걸음이라면, 뭐 이번에도 소속주의 마청 7원과 동반훈련, 병합훈련을 했는데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진짜 나쁜 습성만 안 나온다면 반지의 여전사가 이번에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다. 갈매기는 반지의 여전사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조찬은 위원은 거위의 꿈 5번, 6번, 5번과 6번을 한방막권으로 맞짱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가겠습니다.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서는 5경주인데 분할 경주로 인한 국산 육군 경주가 이어집니다. 이번 육군 경주, 육군 경주가 5경주까지 오면서 지금 강한 편성, 약한 편성 이렇게 기복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번 5경주 또 1000m입니다. 단거리 경주 9마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m 육경주, 이게 5경주에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분할돼서 그렇죠. 뭐 저번 주 메인 주메인 뭐 다 적중하셨죠? 근데 뭐 금요일도 그렇고 일요일 메인 해봐야 좀
제가 제대로 때린 게 주력이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웠죠. 이번 경주에 주력으로 때린답니다.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인데 자, 왜 어떤 걸로 주력으로 때릴지는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겠고 왜 잡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 때 제가 가지고 갔던 놈인데 이제 안 된 이유, 뭐 조교사, 기수, 팀 관계자 이유까지 정확하게 지금 끄집어냈고 왜 이번 경주는 되는지까지 잡아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5번 미스 캔버라, 8번 금태, 9번 가락 여왕이 선행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일단은 5번, 8번, 9번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녀석들이고 5번, 8번, 9번 이렇게 세 놈이 맞물려 들어오면 승부는 실패입니다. 일단은 인기가 좀 떨어져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직전 경주는 왜 안 됐다, 이번에는 또 왜 되는지 그 이유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마번까지 승부처 준비해놓은 준메인급 오경주 현장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중후반부로 넘어서는 시점에서 탄탄한 자금 확보 위한 승부처 꼭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5등급 1200 12두입니다. 오늘 조찬훈 위원이 전부 12두 뭔가 있는데요. 네, 이 조찬훈 위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메인 승부 3경주도 12두 풀게이트, 6경주도 12두 풀게이트. 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5등급 1200 여기도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12두가 출전하는 조찬훈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배경 들어보십니다. 네, 일단 6경주, 뭐 12도 풀게이트고 뭐 7마리 출전이고 상관은 없습니다. 왜 했냐 하면 제가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딱 눈에 꽂힌 말이 한 마리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주행검사 때부터 정확하게 지켜봤던 마필이라서 아마 뭐 조금 뻥을 좀 보태자고 하면은 지금 말에 타고 있는 기수보다도 아마 조찬훈이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좀 뻥을 좀 보태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나왔을 때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 제대로 딱 한 방씩 잘 잡아드렸었던 마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이번 경주 또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말하고 어떤 전력과 어떻게 뛰었든지 간에 저는 이 마필이 어느 포지션에 쓰고 어느 마필들하고 겨뤄서 어떻게 라스트에 전개가 오고 발걸음을 보여주겠다는 거를 미리 짐작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6경주 메인 승부처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복병마를 자신있게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인기 마필들이 얘한테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필을 놓고 인기마필들을 때려보는 건데 그 인기마필 중에서도 한 마리는 좀 더 불안합니다. 걔가 빠진다 그러면 더 좋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 중반부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자금을 확실하게 만들고 7월 첫째 주 탄탄히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2두가 출전하는 경주고 인기마들이 순발력을 갖춘 마필들, 그게 뭐냐면 선두권이 두텁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조찬훈 위원의 배경 이유는 이 마필이 어디에 쓰던 이번에는 온다라는 자신이 있다는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의 준메인급도 분명한 이유를 들어보셨고 이번 6경주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인기마들이 선행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경주 속에서 전개까지 다 준비된 상황,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현장에서 또 6경주도 우리 조찬훈 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 나올 것으로 저희 갈매기 역시도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7경주 가겠습니다. 이 분할 경주 뭐 상위군이 하나 깨지다 보니까 금요일은 전체적으로 하위군 편성이 많네요. 그렇죠. 네. 7경주도 이제 하위군인데 군이 이제 틀린 군이 있죠. 혼합 4등급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마 2두를 포함해서 11두가 출전을 하는데 뭐 우연찮게 직전까지죠. 이전까지 그 명문마방 19조 같은 마방에서 활약을 했던
21조죠 지금은. 6번째 무적의 삼선. 그리고 두 번째 도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8번째 노스몰 코리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동반 입상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평일 분석글에 좀 썼던 그런 그래요? 경주인데 원래는 6경주였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 경주가 밀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6경주로 썼는데 7경주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노스몰 코리아 말이 필요 없죠. 뭐 덩치도 정말 산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근데 산만하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생할 때까지만 해도 이 2조에 산더미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그 대장경주도 나가고 했던 마필이. 그것도 말 이름도 산더미로 친 거예요. 그게 왜 산더미였냐면 그때 당시에 536kg였습니다. 부산 경마장 내에서 제일 덩어리가 컸어요. 그래서 산더미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망아지들은 나오면 뭐 530kg 넘어요. 550kg, 560kg짜리도 있는 좀 망아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사하는 신마라들은 뭐 590짜리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그만큼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들이 한국 말들이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좀 마필들이 많이 대형화가 되어 있는 추세인데 또 요즘에 대장경주 아까 보니까 500kg가 안 되는 말은 3마리밖에 없더라고요. 뭐 16마리 중에 3마리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크면 또 보폭도 좋고 잘 뛰고 있는데 노스몰 코리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덩어리에 맞지 않게 스피드 또한 지니고 있어서 선행 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라스트 파워까지 죽지 않고 연결시키는 끝걸음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 노스몰 코리아 이번에는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해요. 하지만 뭐 전혀 문제 없는 좀 훈련 때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고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무적의 삼소인 같은 경우에는 19주 마필이었는데 21조로 소속조 이동 19주 말이 21조로 간 게 몇 두 있죠? 네네.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김명관 쪽에서 민장기 쪽에서의 친분 관계가 좀 두텁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무적의 삼솜도 뛸만 합니다. 1800 이상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뭐 1300, 1400까지는 날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최저배당 그대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해야 될 것 같은 7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1300이고 그 분석글을 올렸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8주에 그레이트송이 출전을 포기했거든요. 제가 썼어요. 그래요? 그랬습니까? 그레이트 조교는 지금 출조하는 조교인데 워낙 토마스 조교사가 들쑥날쑥하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래요. 안 나왔더라고요. 그레이트송과 지금 함께 오늘 마무리 훈련을 한 마필이 지금 있어요. 이것도 이제 3조에서 이적을 해온 마필인데 중앙신화. 이 마필도 덩치마예요. 덩치마인데 이 마필은 이제 모래에 조금 이제 민감한 마필이라서 과연 이제 무적의 삼선과 노스몰 코리아 명문바방에서 이제 키워왔던 마필들의 자배당의 흐름이냐 아니면 경험을 좀 충분히 하고 최근에 변화를 보인 뭐 이번 로터스 파티도 뭐 코스 2점에 또 라스트 투지 뭐 근성이 좋은 기수잖아요. 최시대 기수. 그리고 오경환 기수는 훈련을 좀 자주 나와가지고 자기 몸도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경환 기수는 뭐 조교도 항상 7시 반 이후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중앙신화는 상태는 정말 좋은데 기수에 대한 컨트롤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국산마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승급한 이제 레이디 챔프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번을 달지 않았나 펜스에 바짝바짝 붙여놓고 지금 훈련을 했는데 레이디 챔프가 또 출사표 던지는 이상 최선의 승부가 기대가 되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4주에서 애지중지했던 마필이 이번에 선행을 나가는데 얼마큼 버틸지 3번 맞지 쾌속바람도 기습선행적인 부분 노스몰 코리아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21점 만에 첫 입상에 맞힌 놈 하나 나오잖아요. 배다리 몬스터라고 그래서 직전에는 정말 그 훈련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속조의 그 팀장이 정말 훈련을 잘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21전 만에 제가 그 들어왔을 때 이걸 또 배당으로 잡아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느낌이 안 오네요. 이때도 혼자 맞췄잖아요. 그래요? 151배를. 그때 그 대신 맞힌 이유가 이제 한월의 질주 빼가지고 맞힌 거예요. 네. 7경주 모셨고요. 8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4군자 핸디캡 연령 오픈 1200 단거리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8마리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봐도 일단 인기마가 딱 2마리가 눈에 보이는 경주예요. 그런데 이런 경주를 갈매기원님이 메인 승부로
주메인도 아닙니다.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한 경주입니다. 왜 8경주를 왜 메인으로 잡았을까?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의 이유가 좀 확실해야 되겠죠. 메인급이기 때문에 지금 3번마 직전에 말 타는 게 좀 덜덜했죠. 터보에너지. 그리고 그렇죠. 2연승 역시 포인마다운 빠른 성장세의 중앙여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8마리 출전이고 이번 경주에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녀석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 저 역시도 이번이 마지막 추천이 될 겁니다. 이러한 편성에서 3차 기내, 2차 기내 좋다면 우승까지 해서 3상승식 또 최고 배당의 연출까지도 노려보는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마필의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전개만 해준다면 경쟁력만큼은 전혀 밀릴 이유가 없는 녀석이 갈매기의 메인 승부 중심입니다. 나는 4번 중앙여제, 3번 터보 에너지가 동반 입상 가능성이 높지만 갈매기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도 밀려있는 다코스 복병마를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처 메인급 승부입니다. 역시 적중이 나와야 되겠죠. 좋은 적중을 위해서 8경주 현장에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 가겠습니다. 9경주가 됐는데도 이제 국산 4군이에요. 그렇죠. 1400m 7마리 출전. 여기도 지금 나올 말이 안 나오고 또 엉뚱한 게 나왔어요. 뭐 빠진지 잘 모르시겠죠? 구경주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안 봤던 경주. 23조 말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요. 동마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강한 남자라고 그게 오늘 무리를 했는 것 같아요. 이게 출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천지거탑은 오늘 안 나왔어요. 수요일날. 이게 마감 전까지 이게 6마리. 그러니까 경주가 잘못하면 3개 깨질 뻔했던 출마 투표 당일. 천지거탑이 또 들어와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 강한 남자 안 나와서 경주가 깨지면 한상복 쪽에서 욕먹으니까 자기가 써야죠. 아니면 천지거탑이라는 마필은 이제 한 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컨디션은 다 조율 맞춰놨어요. 맞춰놨고 뭐 요즘에는 뭐 날씨도 좀 덥고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하루 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수영조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주 뭐 수영조교를 한 마필은 없고요. 경주 훈련을 많이 했던 마필들 위주로 특히나 상승세 데뷔전 때부터 우리 서승훈 기수가 쭉 기승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주 기승정지로 인해 가지고 기수 교체는 불가피한데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벌마의 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하면서 10만 원 나왔던 마필이라서 그렇죠. 예, 이거 데뷔전부터 네네. 능력 검사 때부터 주행 검사부터 꺼내고 다니는 그렇죠. 예. 자, 벌마의 신이 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승급전이긴 한데 지금 발걸음이 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첫 경주 뛰고서 뭐 거세 바로 시킨다고 뭐 백강렬 주기사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욕심이 나죠. 이렇게 뛰면 거세 시키면은 못 나가잖아요. 큰 대회를. 그렇기 때문에 뭐 거세 안 시키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발기에 신경 쓰지 않고 뛰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쌍승식의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승식의 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인기 마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서승훈 기수가 오기 전에는 1조 초시대 기수가 1조 승부 주력 승부 기수였기 때문에 서승훈 기수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초시대 기수라고 하면은 안쪽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예시장에서 보시면 3세, 4세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2세 마들이 꺼내고 다녀요. 그래서 예시장에 저는 뭐 항상 있습니다만은 현장 그 예시장에서 꺼내고 다니는 마필 체크해 보면 99%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뻘짓이라고 하잖아요. 허튼 짓. 그렇습니다. 분명히 벌마의 신이 데뷔전 치르고 나서 제가 이제 거세 예정이다. 마방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이종훈 마주님이 워낙 고가의 마필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무엇보다 백관일 조교사님은 거세하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했던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허튼 짓 안 하고 훈련에 또 집중하고 또 경주력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좀 뛰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벌마의 신 7마리 출전이고 직전 경주 때 뛰는 거 보니까 뭐 스타트 무리도 안 하고 여유 있게 나왔던 모습이라면 최시대 기수의 1.5km 증량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 직전 승군전에서 라스트 좋은 걸음을 보여줬죠. 기수 교체가 됐습니다. 대한의 명성 역시 훈련하기 좀 까다로운 마필인데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4번 세븐파티. 근데 오늘은 유광기술 별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유광기술 밥을 잘 먹으니까 더 못하는지 그 주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이 핫커맨드가 이번에 또 소속조의 월드 플래시와 훈련하는데 걸음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인기만 접전 경주 크게 먹을 거는 없는 경주입니다만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 뭐 벌마의 신의 일단은 경주력 그리고 기존 마필입니다만은 한 등급 좀 업그레이드된 상황에 뭐 세븐파티라든지 핫 커맨드의 경쟁력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10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경마로 치러지는 7월의 첫 주 7월 1일 금요일 이제 10경주 발주 시각이 상당히 늦네요. 9시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레이스 중심이 지금 승급 전에 거리를 늘려 나오는 글로리데이즈 거리를 늘려 나온다는 건 직전보다 늘려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1600 경험은 있는데 마일 경주 뚝심과 근성 모두 겸비하지 않으면 입상이 힘든 경주인데 글로리데이즈 위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 이렇게 산마신 앞서면서 우승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이게 그 혼합 경주였죠 그때. 혼합 경주 편성에서 뭐 이미 발걸음이 다 나온 말이 아니었냐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정말 잘 뛰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동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간다 해도 뭐 드러난 거리 1600에 갈매기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스피드와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근성이 좀 필요한 1600 경주이기 때문에 3번 글로리데이즈를 믿고 축으로 가지고 가기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직전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하면서 좀 발걸음을 조금 아꼈다고 저는 봤어요.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게 봤던 7번 모닝 강자라든지 아니면 8번 샘선는 에너지는 지금 유광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너무 포화주로였죠. 불량주로여서 비바닥에 추입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 추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편성이었는데 만약에 또 비가 와서 불량주로라고 하면 이 8번 샘선는 에너지가 또 추입을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고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좀 무거운 주로라고 하면은 8번 샘선는 에너지가 라스트에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 이제 마일 버틸려면 근성과 끈기 모두 겸비를 해야 된다. 글로리데이즈가 선행은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선행을 나설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1600 마일 경주 최고 기록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지금 모닝 강자네요. 41초대 초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모닝 강자가 4주 정상적인 출전 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합세라는 거죠. 한계가 지금 나온 마필인데 편성 아직 3군이다. 제가 이제 그 8경주와 10경주를 승부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좀 선택이 좀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경주 제가 지금 노리고 있던 마필이 그만큼 상당히 좀 올라와서 해볼 만한 편성이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는데 글로리데이즈가 오늘 뭐 이번 주 지난주 훈련 때 보니까 좀 덜 뛰네요. 훈련 때 좀 덜 뛰고 가장 이번 경주의 우승 확률이 높은 마필은 8번만 샘솟는 에너지인데 샘솟는 에너지가 지금 공백이 상당히 좀 있잖아요. 최근에 다리 구절이 좋지 못해가지고 공백이 좀 생겨났는데 훈련에는 크게 이상이 안 보입니다. 동반훈련 뭐 중앙의 장수하고 도착차도 좀 크게 좀 벌리면서 전력차가 좀 크게 나면서 훈련 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면 샘솟는 에너지가 라스트 선두권과의 격차만 크지 않다면 좁힌다면 충분히 입상 확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 글로리데이즈가 과연 1600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 글로리데이즈가 이 김동현 기수 최근에 모두 이제 3번 기승해서 3번 만에 드디어 이제 우승을 일궈냈는데 자신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행 나설 수 있고 편성 글로리데이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 첫날, 첫 주 7월 1일 경마 금요일 모두 10개 살펴보셨고요. 저희들은 야간 경마로 시작이 되는 첫 경마일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현장에서 또 발빠르게 또 다니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철은 위원과 할매기가 금요일 부산 이야기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